목표 달성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다. 적어도 한지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한계점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오늘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가 창밖으로 냉정하게 내려다보이는 38층 사무실. 한지우 38세. SC 컨설팅 최연소 팀장 후보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15번째 수정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했다. 똑, 똑, 똑. 무심하게 흘러가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내일 있을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그녀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기회이자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한 팀장, 아직 퇴근 안 했어? 피곤함이 역력한 목소리의 주인은 입사 동기이자 유일한 경쟁자인 강태준 팀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경쟁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강 팀장님이야말로 아직... 지우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의 사전에 동료애라는 단어는 없었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할 뿐. 강태준은 멋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승부욕을 불태웠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능력했던 아버지,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공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늘 그렇듯 짧고 건조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 당분간 연락 못할 거야. 어머니는 늘 그랬듯 별다른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 정서적 지지 없이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만들었다. 왼쪽 손목 안쪽 오래된 흉터를 매만졌다. 평소에는 값비싼 시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우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와 강태준의 송곳 같은 질문에 그녀의 평정심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준비했던 답변들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상사의 싸늘한 눈빛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젠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지우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분노와 자괴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다. 자동차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텅 빈 도로 위를 질주하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때였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지우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다. 새벽 안개의 숲, 그리고 빛과의 만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낯선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을 감싸는 것은 부드러운 안개와 플레음이었다. 고통도 불안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듯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평화로웠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었다. 현실에서는 결코 본 적 없는 몽환적인 풍경이었다. 여긴 어디지? 그때 저 멀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빛은 특정한 형태가 없었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빛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빛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지우의 눈앞에는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 망가져버린 가족, 홀로 상처를 감내해야 했던 사춘기,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던 대학 시절과 직장 생활,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왔던 수많은 거짓과 위선, 타인에게 상처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정작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 진정한 웃음, 따뜻한 포옹,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과 미움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능력하고 이기적이었던 아버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어머니와 자신. 하지만 빛 속에서 바라본 아버지는 그저 나약하고 상처받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성공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마치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느꼈다. 진정한 행복은 치열한 경쟁과 물질적 성공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현실의 사투, 그리고 선택의 기로 한편 현실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우의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퇴근길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강태준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하고 부서진 차에서 지우를 끌어내는 것을 도왔다. 그의 옷은 지우의 피와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응급실로 실려온 지우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여러 차례의 심정지와 응급수술. 어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넋 나간 사람처럼 딸의 이름만 되뇌며 오열했다. 우리 지우, 제발.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우리 딸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평생 강인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은 지우의 의식 너머에도 희미하게 전달되는 듯했다. 강태준 역시 착잡한 심정으로 병원 복도를 지켰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동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다시 빛의 공간. 지우는 여전히 빛의 따스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때 빛이 부드러운 파동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무를 수도 아니면 돌아가 너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 돌아간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고통 없는 평화로운 공간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 아직 전하지 못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아직 그녀에게는 끝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지우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빛은 더욱 강렬하게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치유의 여정. 지우야, 한지우.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무겁게 감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초췌하지만 안도하는 표정의 강태준. 지우는 자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엄마. 신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 격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예전 같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어머니의 눈물과 스킨십이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다. 강태준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사고 경위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우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회사에서 입지, 망쳐버린 프레젠테이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지우는 퇴원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사고의 흔적인 또 다른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시계로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의 기억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와도 같았다. 회사에 복귀했을 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수를 감싸 안으며 진심으로 협력하려 노력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태준과의 관계였다. 그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동료이자 어쩌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지우는 퇴원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렸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된 식사였지만 그날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지만 그 순간 모녀 사이의 오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문득문득 과거의 불안감이 고개를 쳐들었고 경쟁적인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예전처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깨달았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 아침, 지우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주 어릴 적 이후 처음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저 멀리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녀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빛이 남기고 간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오늘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